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요즘 정치 뉴스만큼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관련된 영장이 나오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울분에 차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을 향해 가지고 뭐 사건을 이제 또 벌였던 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아시는 바처럼 이제 그 JTBC 같은 경우는 또 역대급 오보를 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모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유튜브가 영상을 보니까 뭐 안으로 쳐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는커녕 오히려 극좌 유튜브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 작업 자체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냥 극우 유튜버라고 공개를 했다가 관련된 자막을 삭제하고 뭐 영상까지 내리고 또 뭐 비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가까운 언론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지금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티끌 같은 거 하나만이라도 뭔가 딱 잡아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그리고 또 보수 우파에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지금 눈에 불을 켜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유튜버들이 뭐 그런 식으로 선동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극우 유튜버겠지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올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뭐가 됐든지 간에 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력을 뭐 저지르는 거야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허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법원은 그러면은 할 말이 맞냐? 법원은 지금 이런 식의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이 너네가 맞냐? 마치 지금 이제 뭐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나와 가지고 이런 어떤 시위자들에 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하겠고 뭐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원이 정말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겁니다.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이 차은경 부장판사의 결정을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이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또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이 지금 대상자가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법원이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이재명이었다, 상대가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뭐 체포영장 같은 것도 발부했겠어요? 수도 없이 이재명이가 그 재판을 갖다가 제대로 안 나가고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나갔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뭐 법원이 관련돼 가지고 법조 추체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택도 없죠.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이 동본투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검찰은 그런데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 넘게 된 것인데 폭력이야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법원이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반성부터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그 차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했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유가 저는 이게 뭐 언론들이 처음에는 요약해가지고 보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정말로 사유가 15글자가 다더라고요. 그 15글자가 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게 뭐 소명이 됐고 어떠어떠한 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거는 무슨 뭐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사상 초유로 지금 발부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뭐 사유나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딱 15글자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지적되는 게 잡범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워낙에 원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방어권을 이거는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일반 진짜 잡범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거는 뭐 소명이 됐고 어떠어떠한 건 논란이 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15글자밖에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과연 이게 이재명이었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형평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인데 유창훈 부장판사의 케이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장본인이고 그거에 대한 사유서까지도 공개했으니까 그 사유서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아주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번호까지 자기가 매겨가지고 1번 혐의 소명에 관해서 본다.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고 다음 것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1번과 2번을 종합해가지고 3번으로 불기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저 얘기 자체가 다 헛소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혐의 소명에 대해 가지고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유창헌 판사가 얘기를 했었고요. 백현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혐의 소명이 됐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시켜야 되는데 구속시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 아까 보여드렸던 증거 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창헌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 증거인멸을 안 할 거다. 이게 아니었고요. 이미 백현동이 됐거나 위증교사가 됐거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고 검찰 또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이제 당시 유창훈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혐의 소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째, 증거인멸 염려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매일 갇혀있다시피 했었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다 뭐다 해가지고 이미 10명 가까이가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고 검찰이 증거를 전부 다 확보하고 있으니 10명이나 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이재명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구속되고 다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이재명의 케이스조차도 유창훈이가 저런 식으로 600자 가까이 되는 사유를 갖다가 밝혔었고요. 전직 대통령의 케이스도 볼까요?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5자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83자였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600자였고요. 송영길 같은 경우는 몇 자입니까? 94자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거를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83자, 박근혜 전 대통령 35자, 윤석열 대통령 15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600자, 송영길 94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상하리만큼 보수 쪽과 진보 쪽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다르지 않나요? 왜 이재명과 송영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600자, 100자 가까이나 그렇게 사유까지 밝혔을까요? 이유가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두렵기 때문에. 왜 내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했는지 주저리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거를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주저리 얘기를 안 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눈치 볼 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자 그냥 띡 그냥 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구속시키겠다. 이렇게만 그냥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 잘못 건드리면 이건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저리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법조계에서조차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둔다라는 것은 상권분립의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까지도 끊임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만큼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뭐가 도대체 구속 사유가 됐던 것인지 최소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밝히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분노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왜 도대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국민들이 이렇게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던 것인지 왜 그렇게 차 부장판사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게 됐던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법원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